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방송일 기준으로 오늘이 2026년 4월 3일 금요일인데요. 자,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기사들을 바탕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국내 증시를 뒤흔들 단일 종목 ETF 출시 소식부터 17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환율 쇼크, 그리고 가상자산과 대체투자 시장의 굵직한 움직임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들이 꽉 차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그 예측 불가능성이거든요. 기존의 상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시장이 튀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다뤄볼 이슈도 바로 이 예측 불가능성을 어떻게든 통제해보려는 당국의 움직임입니다. 지난 4월 2일에 금융감독원이 아주 중요한 사전 예고를 했잖아요. 네, 그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말씀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이게 핵심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랑 인버스 ETF를 우선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동안엔 홍콩 같은 해외 증시에서만 가능했던 단일 종목 2배 베팅이 이제 국내에서도 열리는 건데요. 여기서 용어를 아주 짧게 짚고 갈게요. 독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레버리지는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방식이고요. 반대로 인버스는 하락률의 2배를 추종하는 상품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커버드콜 상품도 함께 출시할 수 있게 됐거든요. 아, 커버드 콜. 이게 기사에 자주 나오는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동시에 이걸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서 수익을 내는 운용 방식입니다. 아, 살 권리를 판다. 와,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흥미로웠던 부분은 여기입니다. 기초자산 요건이 코스피 내 평균 시총비 중 10% 이상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높은 허들이죠. 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사실상 약 24.5%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약 13.7%인 SK하이닉스 딱 두 곳뿐이거든요. 그 다음으로 큰 현대차나 LG에너지솔루션은 2.2%대라서 격차가 너무 커요. 맞습니다. 아예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마치 경마장에서 가장 덩치가 큰 말 두 마리에게만 특별 베팅을 허용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왜 이런 엄격한 기준을 둔 걸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당국이 변동성 리스크를 시스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그런 장치를 뒀다는 겁니다. ETF는 매일 목표 수익률을 맞추려고 장 막판에 리밸런싱이라는 걸 해야 하거든요. 아,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 파는 과정이요? 네네. 근데 만약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에 2배 레버리지가 생기면 운용사가 장 막판에 그 종목을 대량 매수할 때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폭등해 버릴 수 있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죠. 아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정도 되는 거대한 종목은 수조 원이 들어와도 끄떡없으니까 허용해 준 거군요. 그렇죠. 게다가 현실적인 고민도 컸습니다.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못하니까 자꾸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죠. 아, 국부 유출에 막기 위한 목적도 크군요. 네. 다만 업계에서는 우려도 나옵니다. 종목이 두 개로 제한되다 보니 당국에서 1 운용사 1 ETF 워치북을 검토 중이거든요. 결국 운용사들 사이에서는 수수료 인하 같은 출혈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야, 정말 치열하네요. 자, 이렇게 국내 굵직한 반도체 기업들에 투자하는 시각을 좀 넓혀보면요. 이 기업들의 수출 실적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시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환율인데요. 환율! 요즘 정말 무서운 기세죠. 맞습니다. 지금 중동 전쟁 장기화,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같은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530.1원을 돌파했어요. 네, 2009년 3월 이후 무려 17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겁니다. 상상인증권 연구원도 분석했듯이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물리적 병목이 뚫리지 않는 한 당분간 외환시장 불확실성은 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참 뼈아픈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환율이 고점을 찍었다고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에 투자를 하셨단 말이죠. 네, 원화 강세에 베팅을 하신 거죠? 네. 근데 결과가 어땠냐면 환율 상승에 베팅한 코덱스 레버리지는 11.69% 폭등한 반면에 하락에 베팅한 타이거 인버스 EX는 마이너스 11.31%로 폭락했습니다. 극단적으로 엇갈렸네요. 독자님들, 흔히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엔 개인 투자자들이 치솟는 로켓에 반대 방향에 베팅을 한 셈이네요. 시장의 예측이 얼마나 빗나가기 쉬운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다 보니까 아예 전통금융사들은 전혀 다른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아, 증권사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그거 말씀이시죠? 네, 기사 보셨겠지만 한국투자증권이 국내 3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 지분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차명훈 대표님이 지분 53.44%를 보유하고 계신데 이 경영권 인수를 타진한다는 거죠. 와, 한국금융지주 자회사가 코인원을요? 이미 미래에셋그룹은 코빗을 인수했고 네이버 파이낸셜도 두나무 합병을 추진 중이잖아요. 대체 왜 이렇게 전통금융사들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탐내는 걸까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단순한 코인 거래 수수료 때문이 아니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토큰 증권, 즉 ST 시장의 인프라를 흡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토큰 증권이요? 독자님들을 위해 짚고 넘어가자면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실물 자산을 잘게 쪼개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발행한 디지털 증권을 말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미 구축해 놓은 24시간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과 보안 노하우가 절실하거든요. 그걸 통째로 사들여서 미래 ST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거대한 체질 개선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축통화인 달러마저 요동치는 위기 속에서 전통금융사들이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수익원, 즉 자산을 다변화하려고 거대한 베팅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산을 다변화한다 이 말을 들으니까요. 이번 서울경제신문 증권면 기사 중에 대체 투자로 그야말로 대박을 터트린 기업 사례가 바로 떠오르거든요. 아, 미래에서 자산운용의 성과급잔치 기사 말씀이시군요.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지난해 순이익이 약 70%나 급증해서 무려 7,72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더 놀라운 건요. 대체 투자 부문을 이끄는 최창원 부회장님이 약 2조 원 규모의 판교 테크원타워 매각을 성공시키면서 상여금만 46억 원, 총 54억 원대의 보수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와, 54억 원이요? 사실 대체 투자라는 게 주식이나 채권이 아니라 부동산 같은 굵직한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건데 지금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고금리 때문에 엄청난 불황이잖아요. 맞아요. 다들 위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성과를 냈을까요? 그게 바로 위기 속에서도 우량 자산을 선별해내는 능력, 이른바 프라임 오피스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안목이 빛을 발한 겁니다. 회사의 외형도 엄청나게 성장해서 운용 자산이 500조 원을 돌파했고 글로벌 ETF 순자산도 2,100억 달러를 달성했죠.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약간 양면적인 지표도 있더라고요. 덩치는 이렇게 커졌는데 정작 미래에셋의 국내 ETF 브랜드인 타이거의 점유율은 32.8%로 소폭 하락했단 말이죠. 네, 아까 우리가 단일 종목 ETF 얘기할 때 언급했던 그 수수료 출혈 경쟁이 이 시장에서 얼마나 치열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위기 속에서도 자산을 다변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체 투자에 나선 기업은 철저한 성과주의 보상을 받고 있다는 뜻이겠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장 흐름입니다. 네, 전통 자산과 대체 자산의 경계가 무너지는 지금 시장의 변화를 읽는 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지금까지 단일 종목 ETF 출시부터 환율 급등, 그리고 금융권의 대체 자산 투자 동향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빠른 증권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은 투자 참고 정보이며 투자 결정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7분 40초, 약 1180단어 분량.